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위탁하신 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리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해볼 리뷰는 윤지용님께서 보내주신 로보톤 테오도라 미카엘 모드 제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정보 살펴보도록 하죠. 발매는 2016년 2월, 가격은 9,000엔입니다. 최종 결전에서 미카엘 모드로 각성한 테오도라가 상품화되었습니다. 이마의 여신상을 신규 조형으로 나왔고요. 검은 미카엘 모드 전용의 이펙트가 함께 부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등장 작품 크로스 앙주 천사와 용의 윤무 설명보도록 하죠. 미스루기 왕국의 제일 황녀였던 앙줄리제는 만화를 쓸 수 없는 노마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벽지의 외딴 섬에 격리됩니다. 변형 인간 병기 파라메일의 라이더로서 차원을 넘어 침공해오는 거대 공생생물 드래곤을 사냥하는 생활을 겪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기체 테오도라 미카엘 모드 설명보도록 하죠. 최종 결전에서 힐다의 마음에 호응하여 발동된 파워 특화 형태입니다. 빌키스와 마찬가지로 갑옷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했죠. 빌키스처럼 라치엘에서 거대한 에너지 블레이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 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고요. 제품 패키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톤 한정 제품입니다. SP 표시가 눈에 띄는 형태이고요. 기존 제품과는 다르게 내부가 보이지 않는 형태로 박스 패키징이 되어 있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형태 자체는 기존에 따른 이 로보톤 빌키스 제품하고도 차이는 없습니다. 기체의 상반신 클로즈업 형태와 이 파일럿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박스 패키지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테오도라 컬러에 맞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패키지의 모습, 그리고 측면에는 기체의 모습들, 뒷부분에는 이제 각종 이펙트 등을 활용한 여러가지 액션들 활용한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물을 꺼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내용물 상당히 심플합니다. 사실상 이 빌키스나 이 파라메일 시리즈들, 이쪽은 엄밀히 따지면 이제 라그나메일이라서 기체 종류는 다릅니다만 기본적인 형태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소체와 이쪽은 이제 날개 파츠, 이제 교체용 파츠들과 무장, 교체용 손, 그리고 변형에 필요한 이 변형용 파츠 등 그래서 나름 심플한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색깔이 항상 빨간색이라서 눈에 띄는 형태와 이펙트 파츠, 거대하게 구현되어 있는 이펙트 파츠와 이제 캐릭터가 또 눈에 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제품을 꺼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장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스타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상에서 이 기체 기준으로는 이제 이 왼팔 팔뚝에 지금 장갑이 빠져 있습니다. 원래 장갑이 들어 있는 게 맞고요. 장갑을 이제 좌우 동일하게 끼워져 있는 것이 동일합니다만 이번 제품, 이 제품만 유독 그런 것인지 흔히 말하는 이제 뽑기상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타 제품에도 동일한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독 팔의 장갑이 고정이 안 됩니다. 밀려나갑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깎던지 뭔가 대안을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저희 제품이 아니라 위탁을 맡겨준 제품이기 때문에 본 제품에 따로 손을 대하지 않는다는 취지 차원에서 일단은 지금 배제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봤는데 끼울 때마다 튕겨져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도무지 정상적인 진행이 되진 않네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뺀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른 파츠들의 고정성 역시 생각보다 많이 헐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 도중 파츠들이 막 후두둑 떨어져도 놀라지 않으시길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외형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시리즈 기체라고 할 수 있는 빌키스와 상당히 동일한 부분이 많습니다. 애초에 이제 라그나메일과 이 파라메일 기체 자체가 상당히 유사점들이 많았던 기체였던 만큼의 디자인 세부적인 포인트들, 어깨에 이러한 장식들이라든지 형태라든지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실루엣만 놓고 따졌을 경우에 상당히 유사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디자인인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색깔은 기체 색상, 기본 파일럿에 딱 걸맞는 빨간색 컬러링이 눈에 띄는 형태로 취하고 있고요. 기존에 힐다가 탔던 본인 기체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녹색 라인들이 더 추가되어 있다. 기체 디자인적인 부분들 제외하더라도 이런 식의 좀 더 차이점이 돋보이는 라그나메일 기체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녹색 라인들이 설정화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좀 더 색감이 진한 색상이었는데
실제 제품상에 들어가 있는 녹색은 조금 연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러한 차이점이 조금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에, 자, 얼굴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게 되면은 눈 부분도 이제 주황색 계통, 약간 붉은빛이 도는 이제 주황색 계통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기체 색깔 자체가 원체 빨강색이어서 애니메이션 상에는 이제 광원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눈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데, 제품상에는 색감에 오히려 파묻히는 형상이 되었기 때문에 눈이 잘 부각되지가 않습니다. 색감에 대한 이러한 배치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러한 포인트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품 소개란에 나왔었던 이마의 조각상 부분도 기존 이 빌키스와는 다른 형태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차이점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빌키스 계통, 이 크로스 앙주 기체들의 특징이라 한다면 상당히 화려한 외형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늘씬한 팔다리 외에도 세부적인 포인트들이 아주 화려한 조형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재미는 확실히 멋진 기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무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빔 라이플, 다른 기체들과 뭐 크게 차이점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심플한 형태의 라이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손잡이가 부착이 되어 있고, 옵션 파츠로서 손잡이를 제거하고 이제 기체 변형 때 기수로 쓴다던가 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 손잡이가 또 따로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손잡이에 이제 수납되어 있는 형태를 연출하는 파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해당 파츠에서 자체적으로 연출이 되었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개별 파츠로 연출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있는다고 해서 쓸모가 전혀 있지도 않고요. 파츠가 두 개로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무장은 지금 현재 날개 쪽에 수납이 되어 있는, 자, 초경도 참린도라는 어려운 명칭의 무장 이름은 라치엘 무장입니다. 별도 조인트 파츠를 활용해서 날개에 수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별도의 이제 C형 느낌의 디귿자, C형이라고 하기엔 너무 각이 져 있는 이제 디귿자 형태의 파츠로서 연출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비어 있는 상당히 독특한 디자인의 검 무장 실검이 들어가 있습니다. 색감은 뭐 아주 밝은 이 광택이 나는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상당히 잘 표현이 되어 있는 인상을 주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라치엘의 이펙트 파츠가 또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검을 그래서 씌워주게 되면은 기존 검 길이보다도 이제 배에 가까운 엄청난 길이를 연출할 수 있는 이제 이펙트 파츠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펙트 파츠에는 또 다른 형태의 파츠가 들어있는데요. 딱 봐도 이것은 어딘가의 실드, 빔 실드 같은 느낌이 든다. 원래는 이제 이 팔뚝 장갑이 끼워져 있어야 되지만 자꾸 떨어져 나가서 지금 빼놨는데, 이 팔뚝 장갑을 보시면은 안쪽에 홈이 있습니다. 홈끼리 연결을 해서 끼워주면은 팔뚝에서 이제 실드를 전기한 연출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점. 이것도 각이 살짝 져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춰보면 이러한 면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팔뚝에 전개되는 실드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플과 소드와 실드, 상당히 심플한 이러한 무장 구성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어깨 무장 같은 경우에는 쥐어끼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능이 없습니다. 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쥐어끼에도 재현이 안 되어 있는데 아무리 한정판이라지만 재현되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어깨 쪽은 그냥 없는 형태라는 점 또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기믹과 이제 부속품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속품을 살펴보자면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이제 손 파츠 외에 무장과 액션을 위한 교체용 손 파츠가 부속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먹진, 꽉 쥐고 있는 주먹진 손 2개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부속품으로서 무장을 쥘 때 쓰는 주먹손이 따로 있습니다. 라이플을 쓴다거나 검을 쓴다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교체용 손이 좌우 한 세트 부속이 되어 있고요. 이 손 외에도 이제 액션을 위한 이제 편손 좌우 한 세트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 개수는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딱 필요한 중요 포인트의 손만 들어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무장 수납이라든지 아니면 스탠드 등을 활용할 때 필요한 조인트 파츠 2개, 2종류가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날개의 전개 때 사용할 수 있는 전개용 파츠 또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날개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이라면 딱히
복잡한 설명이 안 들어도 알겠는데, 날개가 이제 원래는 이러한 형태로 펼쳐지는 형태거든요, 전개가. 보시다시피 내부에는 껍데기만 있는 형태고요. 내부 파츠를 이제 끼워서 전개되는 모습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바꿔 끼우면 대략 이러한 형태로 날개가 펼쳐져 있는 모습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교체 차이점이라 한다면 원래 기존에 가운데 끼워 있던 이 흰색 판을 하나짜리를 제거를 하고, 아까 보셨던 이 전개용 파츠를 중간 사이에 끼워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날개가 전개되어 있는 형태로 연출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원래라면 여기 이제 이펙트 파츠까지 들어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한 파츠는 들어있지 않다라는 점 또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살펴볼 파츠는 이제 변형에 필요한 파츠입니다. 이 제품 역시 변형 기믹이 있긴 하지만 이 허리 부분의 조형 특성상 그 모습을 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형을 위해서 별도 파츠를 사용합니다. 이 파츠 베이스가 되는 파츠가 존재를 하고, 여기에 이 제품의 팔, 다리, 날개 등등의 파츠를 분해해서 다시 재조립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위한 이제 이 허리 부분을 중심으로 한 변형 파츠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라메일하고 이 라그나메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기체 같은 경우에 변형했을 때 이 파일럿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입니다. 콕피트가 전개되는 형태인데, 그것 때문에 별도의 이 피규어가 클리어로 하필이면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탑승하고 있는 포즈대로 조형은 되어 있고요. 사실상 사이즈가 너무나 작다 보니 실질적인 캐릭터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을 분간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 힐다의 머리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표현을 해 놓은 모습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정말 크기가 작습니다. 손톱만한 사이즈로 되어 있는 캐릭터 피규어도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파츠들을 조합을 해서 변형 기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다시피 베이스가 되는 이 해당 이 변형 파츠를 기점으로 해서 각 부분의 파츠들을 분리해서 여기에 재조립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형태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품 특성상 파츠를 전면적으로 분해했다가 재조립을 해야 되는데, 제품에 따라 많이 헐겁거나 아니면 많이 빡빡하거나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좀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구조 자체는 많이 어렵지 않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변형을 시켜봤습니다. 말씀드리기에는 일단 변형 형태의 기믹 자체는 단순한 편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매뉴얼 순서 상태로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파츠의 이 효율성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게 좀 약간 이상합니다. 기껏 여러저리 막 움켜놓은 상황에서 나중에 갑자기 파츠를 더 끼우라는 등 약간 구조가 좀 약간 이상할 수가 있긴 한데요. 형태 안내 자체는 어려운 형태가 아니지만 이 파츠의 고정성이라든지 아무래도 순서상에 약간 효율적이지 못한 느낌이 드는 이러한 형태가 있어가지고 만드는 것 자체가 그리 편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변형 형태의 기믹은 일단 충실하게 또 재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스탠드를 이용해서 또 전시할 수도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클로즈업 해보면은 이러한 느낌으로 이제 캐릭터 피규어를 탑승한 모습으로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캐릭터가 빨간색이고 기체가 빨간색이기 때문에 막상 태워놔도 근접해서 보지 않는 한 잘 티가 안 난다는 문제 아닌 문제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로 파일럿의 모습까지 재현할 수가 있는 구성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체의 느낌은 확실히 잘 재현은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너무 어찌 보면 너무 독창적인 느낌이 강한 시리즈다 보니까 호불호는 좀 갈릴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재현도만큼은 어느 정도 충실하게 재현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파츠의 고정성이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문제가 보이긴 합니다. 이 제품만 유독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래 이 제품 자체의 문제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일단 위탁을 받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정성에서 문제가 좀 많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변신이 생각보다 편하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현도는 잘 되어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동률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 가동률, 기본적인 관절, 제품 소체 바리에이션 라인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절들이 다 똑같습니다. 디자인 부분도 솔직히 큰 차이가 없는 기체들이기 때문에 이전에 봤었던 빌키스를 비롯해서 이 시리즈 라인업들이 사실상 같습니다. 관절 형태가 똑같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절 가동은 아주 뛰어난 편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높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 아닌 문제라고 한다면 고정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포즈를 잡으시다가 파츠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물론 제품에 따라서 관절이 매우 튼튼하거나 이 고정성이 튼튼한 제품들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만져보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팔뚝이나 요 고관부 장갑, 각종 요 관절 자체 조인트 부분이라든지 생각보다 고정성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하는 데 있어서 좀 파츠가 후두둑하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언급한 부분 외에도 이 발 앞꿈치 부분에 나와 있는 이 파츠 역시 상당히 잘 빠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주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뭐 가동에 제약이 되는 포인트가 별로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고관절 부분이라든지 뭐 따로 제약이 있을 만한 구조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액션의 가동폭 자체는 상당히 크게 잡을 수가 있는 제품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로보톤으로 발매가 된 테오도라 미카엘 모드 제품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이 시리즈 특징답게 상당히 화려한 외형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다만 오리지널이 아닌 이 막바지에 등장한 힐다 버전이라는 점이 의외라면 의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시리즈다운 특징들은 잘 살아있으나 개인적으로 일부 색감 포인트는 좀 아쉬운 편입니다. 아까 언급했었던 이 녹색이라든지 이 눈 쪽의 색감은 확실히 애니메이션에 보여줬던 모습들에 비하면 좀 색감이 아쉬운 느낌이 드네요. 어깨 장갑이나 발끝을 비롯해서 날카롭고 부러지기 쉬워 보이는 부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루실 때에는 조금 주의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품 파손이나 아니면 다칠 수가 있는 포인트가 상당히 많고요. 또 제품에 따라서는 일종의 뽑기운일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고정성이 떨어지는 형태가 좀 많이 보입니다. 특히나 변형을 위해서 전신 분해 그리고 재합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시기가 지날수록 관절 부분이 노후화될 수 있는 이 낙지가 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 보이는 제품이라서 이러한 포인트들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리뷰를 위탁해주신 윤지용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해당 제품 안전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도 위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 후에 답장을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홀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